2024년 3월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재정책임법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상한액과 동일한 8,498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 돈 1,177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올해 한국의 국가 전체 예산인 656조와 비교했을 땐 79.4%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의 국방비인 8,498억 달러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2025 회계연도의 국방비가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로 예상될 만큼 비교적 낮습니다. 시기별로 봐도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 미 국방비의 GDP 대비 비중은 베트남전, 냉전 고조 시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일시적으로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방비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며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국방비를 군종별로 구분했을 땐 공군이 2,626억 달러로 31%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국방비를 배분받았는데 해군도 공군 못지않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군종을 좀 더 세분화했을 땐 해군 예산에 포함된 해병대가 537억 달러로 6%의 비중을 보이며 우주군이나 미 육군 주방위군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025 회계연도의 막대한 국방비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가안보 전략에 의거해 미 국방부가 같은 달 27일에 발표한 2022 국가방위 전략을 달성하는 데 핵심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2022 국가방위 전략은 미 국방부가 겨냥한 최우선 안보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격에 대해 국민과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국을 비롯해 전략적 파트너를 위협하는 공격을 억제하며 새롭게 공격적으로 등장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 이란, 북한, 글로벌 테러 집단의 위협에 맞서는 것 외에 탄력 있는 합동군과 국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 국방부가 지향하는 최우선 안보 목표입니다. 따라서 2025 회계연도의 국방비는 미 국방부가 국가방위 전략에서 제시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억제, 캠페인, 지속가능한 이점 구축에 초점을 두어 마련됐습니다. 통합억제는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발 위협에 초점을 두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치명적이고 전투력이 강한 합동군을 유지하는 역량으로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국방비에선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통합억제에서 주목되는 건 전력의 현대화와 방위산업의 혁신 및 활성화로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를 의미하는 RDT&E에는 1,432억 달러, 무기 조달에는 1,675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 국방력의 핵심 축인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위해 미 국방부에선 핵전력 현대화에 492억 달러를 쏟아볼 예정입니다. 이 중 주요 시스템을 보면 2030년 10월부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개발에 99억 달러,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략 핵폭격기인 B-21 레이더 개발엔 53억 달러, 1970년대의 ICBM인 미니트맨3를 대체할 신형 센티넬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에 37억 달러, 1982년에 배치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86B를 대체할 차기 핵순항 미사일엔 8억 달러가 확인됩니다. 또한 예산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이 주목됩니다. 적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과 동맹군을 방어하기 위해 284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2025 회계연도 국방비 내 항공전력의 주요 무기 시스템에는 개발 및 현대화와 조달을 위해 612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앞서 언급된 핵전력 현대화의 B-21 레이더 외에도 68대의 조달과 RDT&E에 124억 달러가 투입되는 스텔스기인 F-35를 비롯해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F-15EX에는 19억 달러,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46AE엔 30억 달러, 2021년부터 미 해병대에 인도되기 시작한 CH-53K 킹스텔레온 헬기에는 19대의 조달과 RDT&E를 포함해 27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한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4세대 공격 헬기인 AH-64E도 31대의 조달 비용을 포함해 7억 달러가 명시됐습니다. 이외 항공 전력에는 MQ-9 리퍼 등 무인 항공기에 대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해상 전력에는 6척의 전투함대 신규 건조를 포함해 481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주요 무기로는 제럴드 포드급 핵 항공모함인
케네디, 엔터프라이즈, 도리스 밀러 세 척에 지속적으로 23억 달러가 배정됐고, 핵 잠수함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한 척 조달과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탑재체 모듈 개발 등의 82억 달러, 두 척의 조달을 포함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엔 71억 달러가 확인됐습니다. 지상전력은 취약 무기 시스템을 퇴역시키고 무기 플랫폼, 전투 차량, 훈련 시스템 등을 현대화하는 데 투자해 육군의 살상력과 생존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주목되는 건 분대에 배정된 M249 기관총을 대체할 차세대 경기관총 1772정과 미군의 제식소총인 M4A1을 대체할 차세대 제식소총 18,019정을 조달한다는 계획. 이외에도 미 국방부는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원격 전투 차량 프로토타입 개발과 XM30 전투 차량의 RDTN2에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군사를 비롯해 민간과 상업이 우주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주 지휘 및 통제에 337억 달러를 배정했고, 사이버 보안, 사이버 공간 운영, 사이버 연구 개발에는 14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물론 통합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전력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집니다. 일반 탄약과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포함한 탄약에만 298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중 주요 무기를 보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제짐의 550기 조달과 RDTN2의 10억 달러, 125기의 조달을 포함한 SM6 미사일엔 12억 달러, 유도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GMLRS의 12억 달러, 그 밖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엔 8억 1천만 달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에는 7억 6천만 달러가 확인됐습니다. 국가 방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통합 억제에 이어 캠페인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캠페인은 잘 계획된 훈련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2025 회계년도 국방비에 합동군의 전투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1,4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도발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안보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나토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의 영내 활동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주목됩니다.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에 가장 많은 99억 달러를 배정한 데 이어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에 29억 달러, 나토 군사 기여금과 나토 안보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가 해당 항목입니다. 국가 방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이점 구축에도 주목했습니다. 과학기술에 172억 달러가 투입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에는 18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군인의 급여가 4.5% 인상되고, 군인과 가족의 주택 지원에 20억 달러, 무인주택 및 막사건설엔 11억 달러,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1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아동발달센터, 청소년센터, 의료시설, 학교 등의 새로운 시설 건설 지원에도 10억 달러 이상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